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대한민국 물안전과 물복지를 책임지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육성을 통하여 대전 지역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 KBS 대전이 함께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박혜평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네이버의 급상승 검색어에 대전의 도마 변동 재개발 아파트 단지명이 랭크되기 시작해 꽤 오랜 시간 종합 10위권 내에 머물렀습니다. 이달 초 분양했던 재개발 아파트 단지인데 어제가 바로 자녀 세대 신청일이었기 때문이죠. 전체 1,881세대 가운데 41세대가 남았는데 인터넷 용어로 줍줍이라고 하더군요. 그 자녀 세대를 말 그대로 줍고 싶어하는 청약자들의 검색이 하루 종일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유무 상관없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해 꽤 많은 이들이 달려들었을 겁니다. 불나방처럼 달려든 이들 가운데는 패자부활전으로 생각하고 제도 전환은 실수요자도 있었겠고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도 상당수였을 겁니다. 올해 대전 세계자치구가 전국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위에서 3위를 차지했으니 관심이 없던 이들도 관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값만큼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명함이 엇갈리는 분야도 없습니다. 집값이 쭉쭉 오르는 것에 행복해하는 유주택자도 있겠지만 바라만 보는 무주택자 마음은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이 정도면 잡아줄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는 아무 조치 없이 서울 강남권에 화력을 집중하고 대전 지역은 일단 지켜보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급기야 대전시가 대책을 내놨는데 청약 자격을 석 달 거주에서 6개월 혹은 1년 이상 거주로 연장하는 방안과 떴다방의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고작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너무 방이 많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 주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모두 과감한 인물 교체를 선언하면서 공직 사퇴와 함께 출판 기념회도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대전공장에서 불과 2년 사이 3차례의 폭발로 9명의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지면 모든 작업을 멈추고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최근 사망사고가 난 국방과학연구소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경기 침체 타개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치단체가 대전 충남에만 14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할인 효과를 등에 업고 초기부터 안착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치단체 간 경쟁과 갈등이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활로를 개척하는 농업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매달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강소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가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것은 굴욕적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홍성군이 신청사 입지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 후보지 5곳에 대한 주민선호도를 다음 달 4일부터 19일까지 읍면을 돌며 투표 형식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세종과 계룡, 청양 등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보도국의 성룡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예비 주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별 상황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대전은 벌써부터 많은 후보들의 물밑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중구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 대전 출신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대덕구 차출설까지 불거지며 지역 정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유성을에서는 현역 물갈이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 소속 예비주자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며 본선보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했습니다. 네네. 네, 충남은 그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대거 출격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충남에서는 박수현 전 대변인과 나소열 전 자치발전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대거 출격하면서 이 현역 한국당 의원들과 리턴 매치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세석을 싹쓸이한 천안은 구본영 시장의 낙마에 이어서 천안갑 이규희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둬 결과에 따라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인데요. 네. 한국당에서 이완구 전 총리와 박찬주 전 육군대장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함께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 역시 벌써 전현직 시도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종은 그 지역구 분구가 최대 관심거리 같던데요. 네, 이 세종시는 지역구 분구가 남북이냐 동서냐에 따라서 후보들이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벌써 예비주자 10여 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 중인데 세종의 상징성을 고려해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 이 전현직 총리의 맞대결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그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대전공장에서 불과 2년 새 3차례 폭발로 근로자가 9명이나 숨졌죠. 네. 그런데 최근 폭발 사고가 난 국방과학연구소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논란이라고요. 네, 정부는 지난 2017년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모든 작업을 중지시킨다는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5월과 올 2월 폭발 사고를 낸 한화 대전 공장은 각각 6개월씩 총 1년 동안 작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비슷한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국방과학연구소는 사고가 난 실험실에만 부분적인 작업 중지가 내려졌습니다. 일단 다른 사고들과는 좀 다른 조치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지침의 원칙 규정을 전면에서 부분 작업 중지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2년 만에 정부 방침이 뒤바뀐 건데요. 노동계는 경영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노동자 안전장치를 후퇴시켰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산재로 사법 처리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3,181곳에 달하는데요. 산재 사망사고 작업중지 제도가 위축되면서 조사 범위 역시 축소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지역화폐라고 흔히들 불리는데 그 지역 경기 침체 타결을 위해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발행이 늘면서 발행자치단체가 대전 충남에만 14곳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할인 효과를 등에 업고 초기부터 좀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네, 이 충남 13개 시군에서 지난달까지 발행한 지역 상품권 금액은 283억 원에 달합니다. 이 지역 상품권을 이용하면 3에서 10%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반응이 좋자 연말까지 101억 원 규모를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는 지역 화폐가 소득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대전에서도 대덕구가 지난 7월 첫 발행 이후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자 대전시가 내년에 2,500억 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 발행을 추진 중입니다. 네, 그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자치단체 간 경쟁이나 지방재정 부담 같은 그 해결 과제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전시가 내년 2,5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지역 상품권 발행은 지역 설립 우려로 시의회가 반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국비와 시도비 같은 세금으로 할인율을 높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은 결국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행 규모가 줄거나 할인율이 낮아지더라도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지역 화폐 이용 교육과 지급 방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습니까? 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홍성군 홍성읍 장항선 익산 방향 철로에서 10살 A군이 용산에서 출발해 익산으로 향하던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열차를 비롯해 장항선 열차 석대 운행이 10분에서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울타리가 설치된 선로에 들어갔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성룡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오늘 대덕 테크비즈센터에서 과학문화를 접목한 스마트시티 실현을 주제로 한 대덕 열린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의 중심지인 대전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전 시립미술관의 아티스트 프로젝트 2019 이동의 예술학이 오늘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개최됩니다.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대전의 예술과 과학의 인프라를 활용해 현대 미술이 테크놀로지와 어떤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보는 과학예술 융복합 프로젝트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공연이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됐습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는 모차르트의 음악극 로미오와 줄리엣이 무대에 오릅니다. 공연 기간 수험생들은 오전 10시 30분 전석 3,000원에 공연을 감상할 수 있고 일반 관객들도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전 ICC 호텔에서 수출 농산물 농약 안전관리 및 수입국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엽니다. 농진청은 일부 농산물에서 대상국 기준에 맞지 않는 잔류 농약이 검출돼 통관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약 안전 사용과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와 충남 산학융합원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옛 당진 군청사에 입주했으며 40세 이상 중장년의 창업 지원 사무실과 코워킹 공간, 비즈센터, 창업 전용 입주 공간 등을 갖추고 당진 지역 중장년층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오늘 제6회 빛드림 문화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예술제는 오카리나 동아리, 찾아가는 평생교육교실, 노래동아리, 사물놀이교실, 난타교실 참여자들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천안시에 거주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산모 또는 임산부가 임신 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20%의 수혜자 부담금 96,000원을 내면 1년 동안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태안군이 다음 달 20일까지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65세 이상 태안군민이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 군청 도시재생과에 제출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을 보상할 방침입니다. 다만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세종시가 아이 키우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힐링 문화 프로젝트 맘스 위드 무비 11월 행사를 오늘 종촌동 CGV 세종과 조치원읍 메가박스 세종에서 진행합니다. 맘스 위드 무비는 아기 엄마가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최신 개봉작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달은 겨울 왕국 2가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생생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조기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히는 정부 세종청사 통근버스의 폐지 여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 세종청사 통근버스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지난 23일 4,700여 명의 서명을 얻고 마감됐습니다. 청와대가 답변을 마련해야 하는 20만 명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7년째 계속되고 있는 정부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세종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정부 세종청사 통근버스 폐지 여론 확산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와 관련해 세종 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성은정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첫 번째로 계속 제기되어 왔었지만 무시되어 왔던 문제, 정부 세종청사의 통근버스 폐지 여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3일 마감됐는데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4,781명이 동의했더라고요. 네네. 답변 기준치에는 못 미쳤지만 2주 만에 3,000명 가까이 동참하면서 세종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요. 네,
작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의미의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 명의 시민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이 5천 명에 이제 이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이러한 상황에는 이제 세종 시민들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행정 비효율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국감에만 동원되는 하루 평균 그 예산이 7천만 원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한 행정의 비율을 세종 시민들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 이런 서원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 세종청사 통근버스가 2012년 개청 이후 이제 출퇴근 편의를 위해 도입됐지 않습니까? 네. 현재 그 정부 세종청사 통근버스가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고 탑승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또 올해 예산 규모는 어떤지 그 정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전체 68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수도권으로 45대, 세종권으로 23대가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탑승 인원은 수도권으로 한 973명, 일일 평균, 대전 인근 지역으로 650명, 세종 지역 내부에서 이제 70여 명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올해는 이제 행정안전부하고 과학기술부가 이전을 하면서 68대로 좀 증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통근버스 예산을 보면은 이제 106억의 예산 중에서 세종청사가 이제 76억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참여연대에서 7월에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하반기에 일부 노선이 좀 개편이 되고 폐지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년이 지났고 이전 기관 공무원 상당수도 이제 세종시에 정착을 했을 텐데요. 그 운행 규모의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증차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 증차 부분은 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행정안전부하고 이제 과학기술부에 이전을 해온 상황이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어쨌든 세종으로 다시 출근 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차가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3년도에 4억 정도로 출발을 해서 네. 2014년도에가 이제 가장 높았죠. 99억으로 정점을 찍다가 2018년도에 69억으로 지속적으로 좀 감속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76억으로 좀 증가가 되어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올해만 놓고 본다면 1인 운행 대수는 74대에서 하반기에 좀 일평균 67대로 운행을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 두 곳이 내려오면서 올해만 좀 네네. 다시 이제 좀 증차가 된 그런 상황이군요. 상황이죠. 네네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어쨌든 행안부하고 가기부가 이제 이전을 해오고 있고 네. 이전하는 그 공무원들도 세종 시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 그 정부 기관 부처에서 더 많은 부처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제 이전을 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주 여건을 좀 마련을 하고 앞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부처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렇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해먹은 논란은 좀 소모성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상식적이고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밝힌 로드맵이 있었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운행될 것이라는 그런 그 로드맵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019년도에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시는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2019년이면 올해입니다. 올해였죠. 네. 근데 올해 근데 이제 정부 부처 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해 오는 데서 여러 가지 일정상의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세종시나 충청권에서도 정부 기관 부처들이 더 이전을 해올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변수는 조금 생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세종 시민들이 요즘 많이 늘었지만 세종 시민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세종시의 그 정착이 가장 그 저해되는 요소로 이 통근 네. 버스를 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네. 금요일만 되면은 이제 그 다들 뭐 이제 그 서울 본가로 간 네, 그래서 네. 이제 상가 등이 이제 텅텅 빈 거리도 많이 있었고, 네, 네. 굳이 개인적으로 또 그 기자 생활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좀 하나 하자면 2001년도에 백화점과 네. 할인버스의 셔틀버스 운행이 이제 역외군수사업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금지를 시켰거든요. 운행 네, 금지를. 네, 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청사 공무원들은 이 무료로 통근버스를 계속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배신감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행정수도를 좀 지향을 하고 완성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부 부처에서나 공공기관도 더 앞으로 많이 이전을 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좀 불공평해 보이고, 불평등해 보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전에 오는 공무원들도 또 이전에 해온 공무원들도 다 세종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세종시에서 잘 정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구에서 구를 이렇게 옮기는 데에서도 시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인 것처럼 이전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집 문제며 아이들 학교 문제며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부 기관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종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합리적인 시간을 주고 주되 불필요하거나 불공평한 요소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없애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정부 세종청사의 그 통근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에 그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좀 뜸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청원을 제출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이게 다시 좀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 정치인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도 이제 그만 좀 중단하거나 축소 여론을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지역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뭐 지역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하라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뭐 폐지하는 시점과 기간, 그다음에 정조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거를 상식적인 시민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시간들로 해서 주어지는 부분들 외에 그런 부분들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정치인들이나 뭐 시민 단체나 여기 시민들이나 다 같은 입장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또 내년엔 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내년 이후 그러니까 그 통근버스 운행을 언제까지 중단하겠다라는 다시 고친 로드맵이 나왔습니까? 그거는 이제 2020년 지금 현재 예산안이 저는 이제 뭐 내보내져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지금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저희 참여연대에서도 올해 7월에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보 공개도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행안부에서는 몇 대 감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뭐 시기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그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줄여 나갈 거고 어떻게 단축을 할 거고 어떻게 감축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게 좀 길게 보고 그런 로드맵, 원칙이 있는 로드맵을 저희는 제시하기를 좀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 그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결국엔 이제 무료 운행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원거리 출퇴근을 가능하게 한다. 이거를 뭐 좀 비약적으로 그 유료화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통근버스 운행에 그 키로수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이런 대안을 개인적으로 제시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래서 무료로 하냐, 유료화 하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그 여러 가지의 해결책으로 같이 많이 고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저희가 세종 참여연대에서 제시한 방법은 우선 이제 이전이 완료된 공무원들은 유예기간 후에,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에는 이제 즉각 중단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올해 이전한 이제 행안부하고 과기부는 이전인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정주 여건이라든지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2년으로 보고 2년 동안 통근버스를 이제 하게끔 하고 앞으로 이전해 올 그런 공공기관들, 정부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정부기관들 또한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인을 기준으로 해서 정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두고 그 당시 그때는 이제 통근버스를 이용을 하되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즉각 이제 중단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정부에 이제 요청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부처 이전 시기에 따라서 통근버스를 조절하자 이제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종시 최대 현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 원의 반영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 찬반 공방이 일고 있다고요. 정당 간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 찬반 공방이라고 하신 것 부분부터가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좀 데미지를 입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입장이라고도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얘기하기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절차상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국가 예산을 수립하는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반대를 한다. 그리고 이제 정책위에서 100대 문제 사업으로 이거를 이제 국회 설계비 관련된 부분들을 문제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꼬투리, 말꼬투리 잡기 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유한국당도 분명히 세종의사당 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있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절차상의 문제가 되지 않고 수립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대안을 가지고 테이블로 같이 나와서 협상과 얘기를 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 지금 꼬투리를 잡아서는 어떻게든 뭐 이렇게 진행이 네. 안 되거나 지연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라고 오히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처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전일보는 어제에 이어 아시아 세계 미래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제목으로 한 아세아 특별 정상회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중도일보는 금강하구 개선 방안에 대한 시리즈 기획 기사를 시작하며 녹조를 방류하는 지금의 물관리 정책이 바다에는 도구로 작용한다는 기사를 실었고요. 충청투데이는 국제관광 거점 도시 공모 사업이 특정 도시에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금강일보는 앞서 말했듯이 대전시의 부동산 대책, 업계는 글쎄라는 제목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박혜평이었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